자, 지금 사망자 숫자가 11시 기준, 오전 11시 기준 40명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이 40명의 사망자 가운데 13분은 오송 지하차도에서 지금 이제 사망자가 나온 것입니다. 지금은 이 시각 현재 지금 오송 지하차도 바로 앞에를 비추고 있는 현장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뭐 지금은 비가 안 오고 뭐 그렇지만 그제 그 참사가 발생했었던 그 순간은 정말 뭐 아수라장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먼저 홍란 기자, 이 긴박했던 사고 당시 상황이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겼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채널A가 입수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침수 당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지하차도 침수 첫 신고 시간인 지난 15일 오전 8시 45분, 예? 그 8시 45분의 15분 전 모습입니다. 지하차도 중심부는 도로 바닥이 젖어 있었는데 운행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출입구 쪽에 다다르자 물이 고인 곳이 나타나고 경사로에 진입하자 엄청난 양의 물이 들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네요. 예. 네, 앞에 달리던 SUV 차량도 힘겹게 출입구를 빠져나오는데요. 비슷한 시각 CCTV에 잡힌 747 시내버스는 운전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센 물살이 덮치고 있었습니다. 예. 또 지하차도 인근 마을의 모습도 차량 블랙박스에 촬영이 됐습니다. 이때 블랙박스를 보면 이 오전 8시만 하더라도 길바닥이 다 보였는데 불과 40분 뒤에 물이 차고 부유물이 떠내려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예. 이후 1시간이 더 지나자 차량 보닛 위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건 인재다, 뭐 이런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초 신고자 김용순님의 목소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차가 잠기게 생겼어. 꼭대기만 남은 거예요. 꼭대기만. 네. 막 살려달라고 막 그러길래 내가 그래 내가 119 불러줄게. 이제 112 먼저 신고하고 또 이제 119 신고하고 순식간에 진짜 네. 지하차도가 순식간에 다 차버렸어요. 트럭하고 뭐 벽하고 끼어가지고 못 나오는 거야. 이제 그 사람을 막 잡아당기는데 살리려고. 네, 최초 신고자의 목소리. 홍란 기자가 설명을 잘 해줬습니다만, 이건 정말 이제 막 물에 잠기기 직전, 저 차량들이 빠져나오는 모습 보십시오. 막 물이 엄청나게 들이차고 있습니다. 와, 저 차가 막 들이치는 가운데 빠져나와야 되니까 막 힘겹게 차량 악셀을 막 팍 눌렀을 거예요. 저 운전자분은 빨리 빠져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저런 상황 잠시 후에 저 오송 지하차도는 아예 물에 잠겼습니다. 그래서 차량들이 그 지하차도에 있고, 사망자가 지금 확인된 것만 저 지하차도에서 13분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픽 좀 주세요. 그런데 백 교수님, 네. 새벽 4시 10분에 미호강 홍수주의보가 발령이 됐어요. 그날, 그제 새벽 4시 10분에. 그리고 오전 8시 40분경에 미호강이 범람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러면 4시간 동안 도대체 뭐 한 것이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좀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에 주의보였고 4시 이전에 홍수 경보가 됨으로써 금강 홍수 통제센터에서 미호천 주변 지자체에 연락을 했고요. 청주시 흥덕구청에 이제 전화를 했는데, 그 이후의 조치도 역시나 하청과 그다음에 건설과 쪽에 전화 통지 이후로 그쳐졌고, 예. 1시간 직전까지 그 마을 주민이 그 제방 근처의 원류 위험성을 알리면서까지 신고를 했는데도 네. 이 또한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부분입니다. 좀 전 그래픽 좀 다시 주세요. 김현주 대변인님, 이거는 누가 봐도요, 그제 새벽 4시 10분에 미호강, 그 바로 지하차도 인근에 있는 미호강 홍수주의보가 발령이 됐으면 육안으로도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막 물이 차오르는 거. 그러면 당연히 이 물이 범람을 하면 지하차도에 물이 잠길 거라는 건, 그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이면 그 지하차도에 차량들이 못 들어가게끔 당연히 그 즉시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건 좀
상식적인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대변인님?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사실 지난 2020년에 부산의 그 초량 부근의 지하차도에서도 이미 이와 비슷한 사고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있었었고, 작년에 그 태풍 흰남노로 인해서 지하 주차장에 차 빼러 들어갔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목숨을 또 잃었었습니다. 예. 이렇게 폭우가 왔을 때 지하 구조물에서 얼마나 위험하게 인명이 살상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우리가 여러 차례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3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행정 미조치로 인해서 이와 같은 불행한 사고가 발생해서 정말 수많은 인명이 살상이 됐다면 예. 이것은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뭐 극한호우라는 새로운 개념도 등장을 하고, 우리가 방송만 틀면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축대나 제방 부근에 사시는 분들 주의하라라는 이야기를 부지기수로 들었기 때문에 예. 개개인도 상당히 조마조마하면서 있었는데 아니 저렇게 통행 제한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무언가 부작위로 인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해서 예. 우리 이웃이잖아요. 우리 엄마나 아빠 혹은 딸 아들이 말 한마디도 못 해보고 저렇게 희생이 됐다면은 예. 이거 누구의 책임인지 저는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도보 수색하는 장면의 영상 좀 보여주시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저 우성 지하차도의 구조 작업이 계속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지금 현재는 좀 물이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뭐 이렇게 허리 정도까지 물이 차 있는 모습 보이실 거예요. 근데 굉장히 좀 이 수색 구조 활동이 쉽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빗물이고 막 진흙 같은 게 섞여 있어가지고 시야 확보도 잘 안 되고 걸음을 한 발짝 한 발짝 내딛기도 쉽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이 진흙 뻘 이렇게 돼 있어서요. 미끄럽기도 하고. 그런데 자, 홍란 기자, 저 지하차도에 차량 16대가 고립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747번 버스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애초에 이 747번 버스는 저 우송 지하차도를 다니는 그런 노선의 버스가 아니었다면서요. 어떤 상황입니까? 네, 맞습니다. 예. 침수된 747번 버스는 침수가 된 궁평 제2 지하차도로 다니지 않았던 버스였습니다. 아하, 예. 폭우로 인해서 원래 다니던 노선이 차단됐고 차량이 통제되자 이 지하차도로 우회하면서 그 사고가 난 이 지하차도로 가게 된 겁니다. 이 시내버스의 경우 정식 노선 이외에는 다닐 수가 없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우회하게 됐는지 경찰 등이 파악 중에 있습니다. 예. 그 또 당초 노선은 이 차량 운행이 통제됐는데요. 이 정작 궁평 제2 지하차도는 아무런 조치도 없었던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빨간색 버스가 747번 버스죠? 예. 자, 그렇다면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뭐 언제 어떻게 사고를 당하기가 이게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백 교수님, 지하차도 고립 시에 대처 요령이라고 해서 저희가 좀 그래픽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좀 부연 설명을 이어가 주실까요? 네, 호우 시 우회합니다. 시점으로 말씀드리면 예. 지하차도로 물이 유입되는 게 눈으로 보일 정도면 그 상태는 차수 시스템이, 배수 시스템이 마비된 거거든요. 호우가 되면은 진입하지 마시는 게 당연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타이어 높이 3분의 2 잠길 시, 높이를 보면 약 30cm 됩니다.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차축을 잠겨서 차량 밑에 전기 배선이 잠기게 되고, 그리고 뒷부분에 머플러, 배기구로 물이 들어가면서 시동이 꺼지면 다시 걸 수가 없게 되죠. 예. 이동이 불가능하니까.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긴박하게 지금 깊어지는 상황에서 저 상황이라면 지금 저단기어를 넣으시고 최대한 저속으로 시동을 끄지 마시고 이동을 하시다가요. 예. 최대한 안전한 데까지, 지금 반대 탈출 방향이니까 예. 가실 수 있는 데까지 가시다가 시동이 꺼지는 상황에서 차를 버리시고 안전한 높은 곳으로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차를 버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침수 상황에서는 차는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가두는 공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창문을 열어서 전기장치가 조금이라도 살아있을 때 창문을 열어두셔야 되고요. 예. 썬루프가 있다면 썬루프를 열어두셔가지고 탈출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유리를 깨야 되는 상황에서는 우리 머리 받침대, 헤드레스트라고 하는 머리 받침대를 빼면 그 철핀이 있어가지고 그 끝에 뾰족한 부분으로 깨라고 하는데요. 예. 사전에 한 10,000몇천 원 정도 하는 파쇄망치를 꼭 차 안에 비치하시기를, 잘 안 깨집니다. 파쇄망치로도 잘 안 깨지니까 예. 비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좀 전 그 요령 그래픽 다시 한번 좀 넣어주세요. 예.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 혹시 화면에 지금 TV 보고 계시면 이거 사진 하나씩 찍어 두시죠. 예, 사진 하나씩 찍어 두셨다가 캡처 같은 거 해놓으셨다가 요게 지금 행동 요령입니다.
그러시면 안 되겠지만 행동 요령이니까 요거 사진 촬영 하나씩 꼭 해두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